네, 71번입니다. 긴저벅의 진로 발달 단계 중 현 실기의 하위, 세 가지 하위 단계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실기는 여러분들 혹시 실기 교재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실기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설명하라고 할 때 이런 서술 내용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최소한 그래도 압축을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추려놨다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한 줄로만 하나로만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그 넣어야 될 이런 말들은 이제 특별히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긴즈버그 같은 우리가 이미지 스토리가 뭡니까? 긴 버스 타고 여행을 갔다 해서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진로 발달 원래 3단계가 있죠. 그래서 환자면 환상에 잠겼다가 그 다음에 현실로 돌아온다 해서 환상기, 잠정기, 그 다음에 현실기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마다 원래는 이 세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안 나온 걸 우리가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어, 이 3단계를 묻는 거는 실기에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환상기, 잠정기. 근데 뭐가 나오냐면 현실기의 하위 세 개 카테고리를 묻는 문제는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환상기에는 어, 특별한 것을 탐구한다 이렇게 해요. 특별한 것을 탐구한다라고 해서 일단 키워드를 특별한 것을 탐구한다 해서 탐구특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탐구특.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그 키워드는 탐색 단계가 있고, 구는 구체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화 단계가 있습니다. 특수화 단계를 우리가 뭐 정교화 단계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정교화 단계. 필기에서는 특수화 단계 대신 정교화 단계로 이렇게 출제된 경우도 있었죠. 예. 그래서 탐구특인데 일단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 기억하시고 탐색 단계는 일단 뭐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니까 탐색해서 기회와 경험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요런 말들이 들어가서 문장을 쓰면 됩니다. 앞서가 뭐 이런 말들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도 되고요. 뭐 구체화 단계는 역시 구체화하고 그래서 내적 외적 요인들을 종합하는 단계더라. 특수화 단계는 이제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세분화 전문화된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래서 특수화 단계를 우리가 정교화 단계라고도 하는 게 왜 세밀하게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2번입니다. 겉프레스의 직업 보고 발달 단계 세 단계는 겉프레스 우리가 필기 때도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겉프레스를 억지로 영어로 만든 겁니다. Please me son 나에게 힘센 아들을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렇게 했죠. 원래 이 겉프레스는 원래 여자 심리학자입니다. 사실상으로. 그래서 God please me son 해서 힘센 아들을 달라. 그래서 힘센 사내 요게 이제 원래 네 가지 할 때의 이 발달 4단계죠. 그래서 나이는 3, 6, 9, 14로 이렇게 나갑니다. 3, 5, 6, 8, 9, 13, 14세 이후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힘센 사내 갓 프레드 선이 이걸
다른 영어로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God please me son 해서 God please son 뭐 이렇게 되겠죠. 뭐 대충 그냥 막 만들면은. 그래서 힘은 뭐냐면 힘의 크기 지향성. 3 내지 5세는 질보다는 큰 걸 좋아해요. 물건도 큰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센 대신에 이게 이제 힘센을 힘성산해로 바꿔야 됩니다. 힘성산해. 성역할 지향성입니다. 이 직업 포부가 나중에는 6, 8세 되면 자기 그 젠더에 대해서 자기가 남성이다, 여성이다. 젠더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내 성에 맞는 그런 것을 포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자아 개념 또는 뭐 자기 개념 해도 좋습니다. 성의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시기다. 그 다음에 9살부터 13살까지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합니다. 이때는 사회 계층 및 사회 질서에 대한 개념의 발달과 함께 여기에 들어 상속 자아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게 바로 지금 사회적 가치 지향성에 이게 중요합니다. 상속 자아를 인식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어, 4단계 다 하라고 했으니까 내적 사내의 내적 고요한 자아 지향성으로 해서 자아 성찰과 사회 계층의 맥락에서 직업적 포부가 더욱 이제 발달하게 된다. 14세 이후니까 자꾸 이제 포부가 더 크게 된다는 이러한 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힘성산의 갓프리즘의 선 요걸로서 이 내용을 수호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3번입니다. 크럼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개인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요거는 힌트가 어디 있다고요? 이름이 있죠. 크롬, 볼츠. 우리가 크롬이라고 하는 선 우리가 옛날 100열 정도 보면은 그 니크롬 선이 있어요. 이런 전구에 보면 안에 우리는 이런 선이 있죠. 볼트는 볼트 할 때 뭐 이런 걸로 봅시다. 전기 전부 다 전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전기 요새 전기 자동차가 뭡니까? 환경을 친환경적인 그런 그 자동차가 되죠. 그래서 그런 볼트는 일찍이 스토리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런 볼트는 일찍이 이 환경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환경학과를 보고 유망한 그래서 앞으로 환경학과 유망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렇게 이미지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유망. 그래서 유망한 환경학과다 해서 유망한 환경학과. 그래서 키워드가 유환학과, 유한학과가 됩니다. 유한학과. 그래서 유망한 환경학과를 이렇게 해서 유한학과를 이렇게 기억하자. 이게 우리가 필기에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럼 유는 뭐냐? 원래는 지금 4가지인데 여기 3가지 서시어 있으니까 유는 사회학습은 어떻게 되느냐? 진로 선택은 뭐니 해도 타고날 때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능력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이 능력을 잘 살릴 수 있는 환경 조건과 사건이 또 영향을 주더라. 영향을 미친 요인이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된다. 학습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한 접근 기술이 있어야 된다.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3가지를 서시에 있으니까 설명하지 않고 뭐 3가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니면 딴 거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면 과제 접근 기술을 넣어도 됩니다. 4가지 중에 3가지 어느 것이라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설명하라는 표현은 안 나왔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4번입니다. 내담자 관련 정보 수집 및 행동 이해와 해석 기본 상담 기법 6가지 서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담자 관련 정보 수집 및 행동 이해 해석 기본 상담 기법 하면은 요 이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기스버스와 무어 이 부부 이론가입니다. 기스버스와 무어입니다. 기스버스와 무어. 자, 사실 이거는 제가 이 교재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내가 최종적으로 제가 만든 게 원래 이게 9가지 나와요. 9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쓰라고 했냐면은 6가지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6가지 이렇게 쓰는데 이거 그냥 외우려고 하면은 혼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스버스가 무어인데 무어가 그 여성이에요. 아내예요. 뭐냐고 기스버스한테 막 물었어요. 즉 이미지 스토리가 그 전에 뭐로 돌아가냐면은 이 기스버스와 무어는 이 부침개를 상당히 좋아해요. 불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프라이팬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지금 부침개를 좋아합니다. 뭐 외국으로 말하면 피자겠죠. 뭐 이렇게 하여튼 부침개를 좋아한다. 부침개를 만들려면 원료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밀가루 대신 우리가 전분이 있어야 돼. 전분을. 에, 근데 이 부침개를 할 때 이 전분 사고 하는 것을 이 남편이 기스버스가 사왔어요. 그래가 이제 부침개를 해 먹습니다. 이게 이미지 스토리입니다. 어, 그런데 보니까 무어가 먹어보니까 영 맛이 시원찮아요. 그리고 부침개에 대해 보니까 이 전분의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무어한테 따져요. 이 어? 전분은 왜 반변질 지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왜 반변질 지었느냐 하니까 기스버스가 아 싸구려라서 그래서 저가라서 그렇다 이렇게 돼요. 뭐냐고 묻는 거는 이거고 답은 저가입니다. 전분을 왜 반변질 지었느냐 저가라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9개가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뭐 이렇게 기법이 이렇게 9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6가지 쓰시오 되어 있으니까 자, 저는 뭐냐면은 전이된 오류 정리하기. 내담자가 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 잘못 들은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걸 바꿔주라. 볼륨이 재구성한다. 뭐 앞뒤가 안 맞고 뭐 이렇게 행설수설 하면은 어때요? 다시 분류해서 새로 정리를 해준다. 언어 사용하기는 이 사람이 인지가 좀 자기인식이 좀 부족해요. 그럴 경우에는 직접적 표현보다는 언어로 이렇게 쓴다 이런 말이고 외에는 왜곡된 사고를 확인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반성의 어떤 기회도 줘야 됩니다. 반성의 장 마련하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변명하는 게 어떤 변명을 하는가 이것도 또 관심을 줍니다. 그리고 도중에 의미 있는 질문을 또 이렇게 던져봅니다. 하다 보면은 또 상담자의 말에 고분고분 안 하죠. 저항을 합니다. 이럴 때 저항감 및 그걸 다시 바꾸도록 제인식을 이렇게 다뤄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가정 사용하기. 이렇게 해서 전부는 왜 반변질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가라서 이렇게 해서 9가지인데 실제 우리가 써야 되는 건 6가지니까 뭐 이렇게 전부는 왜 반변까지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것은 설명하라는 게 없고 하니까 요 내용을 쓰면 됩니다. 이런 경우 6점입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최근에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이미지 스토리를 부침개 먹다가 무어가 뭐냐고 이렇게 물었다. 묻는 말은 전부는 왜 반변질 됐는가? 기스버스가 싸구려 싸서 저가라서 그렇다.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서 키워드를 익히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75번입니다. 브레이필드의 직업정보의 기능 세 가지입니다. 이건 뭐 간단한데요. 우리가 브레이필드도 필기할 때 그랬죠. 필드에 육상선수를 생각해요. 필드 운동장에. 육상선수는 어때 트랙이 있는데 뛰었다가 다시 정지해서 또 뛰고 이런 운동을 반복하죠. 그래서 어, 어, 정지했다가 다시 움직인다. 그래서 정지하고 또 다시 돌아서 다시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걸 반복한다라고 해서 브레이필드 하면 정제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제동. 그래서 직업 정보는 세 가지 기능이 있더라. 정보니까 정보적 기능이 있어요. 일단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지만은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세 가지 키워드부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 재조정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동기화 기능이 있다. 정보적 기능은 뭘까요? 직업 정보를 알려주니까 이 사람에게 뭐 도움이 되죠. 관한 지식을 주는 것이죠. 지식을 준다. 재조정은 자 정보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상담사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들은 정보가 자기가 잘못 알았던 것을 어때요? 점검하고 재조정해보는 기회가 되겠죠. 이런 내용은 일단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표현은 여기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동기화 기능은 자 이제 새로운 정보를 받아 이런 정보가 있었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택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 아니면 동기부여를 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예를 들은 이런 그 예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설명하시어도 몇 번 읽어보면은 딴 거에 비해서 설명하는 게 좀 쉽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 좀 반가울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하면서도 쓰고 설명하시오 하면은 이게 6점이 되거든요. 6점짜리 10개 맞추면 60점입니다. 계산은 참 쉽죠? 네. 76번입니다. 로의 2차원 직업 분류 체계 6가지 수직 차원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적색인데 수직 차니까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그래서 일단은 전문 관리 세 가지가 고급, 중급, 준이 있습니다. 숙련이 숙련, 반숙련, 비숙련. 그래서 여기에 수직 차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수진 높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뭐 6가지 로우가 이렇게 분류한 게 이렇게 나오더라. 질문은 로우의 2차원 지급 분류체에서 6가지 수직 차원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77번입니다. 갤라트의 진로 의사결정 판단과정 8단계인데 이거 일단 제가 해놨습니다만 원래 8단계 중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내용만 쓰면 되는데 1단계하고 하도 이것도 출제에서 보면은 이걸 가지고 8단계 다 쓰면 8점을 줘야 되는데 8점은 곤란하고 그러니까 2개를 빼고 6개 써서 6점을 이렇게 배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적의식이고 마지막에는 평가 및 투입인데 요거는 그렇습니다. 6개는 할 수 없이 이거 뭐 설명할 내용까지는 아니에요. 이거 뭐 단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참고를 드리면은 2단계는 정보 수집이고요. 6단계는 평가고 7단계 의사결정이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3, 4, 5에는 전부 다 대안이 3개 다 들어갑니다. 대안을 열거하고 대안을 결과 예측을 하고 대안의 실현이 가능성 예측을 하더라. 이렇게 일단 이 내용은 이렇게 맥락이 이렇게 돼서 이걸 참고를 하고 나머지는 뭐 단순 암기입니다. 이건 뭐 해설이라든가 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70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78번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의 특성과 직업 지도 방법입니다. 이게 2020년 2회에 처음으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 흑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가 갖는 특성과 지도 방법을 각각 두 가지 쓰시오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를 제가 할 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이 문제도 문제지만은 뭐가 있느냐면은 이거는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상은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문제가 딴 내용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뭐 나올 수 있을 때,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기술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지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또 꼭 이와 같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봅시다. 구조조정으로 해서 내가 실업자가 됐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입장으로 상황을 바꿔서 한번 이 장면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가 갖는 특성이 뭘까요? 여기는 우울감, 무력감, 심리상태 변화, 뭐 일상의 규칙성 상실, 경제적 수익 감소 등 생활 상태의 변화,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기재 넣으면 됩니다. 특성을 한 두 가지 정도 넣으면 돼요. 오늘 여기는 여러 가지 이렇게 넣었죠. 근데 이렇게 넣은 거를, 이거를 하나 우울감 하나 넣고 무력감을 넣고 이렇게 되고, 규칙성 상실, 수익 감소 이렇게 넣어도 되는 것입니다. 왜? 직장 안 나가니까 출퇴근의 규칙성이 망가지겠죠. 이래서 이런 내용을 넣으면 되고, 뭐 때에 따라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실업자가 되면 대인관계 기피한다, 이런 걸 넣어도 이 답안이 결코 틀린 답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예상 문제를 준비해 가지고 다 익힌다, 이건 양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직업 상담학에는 직업 심리학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8개 문제를 압축한 거는, 그래도 최소한 이걸 하면은 압축을 많이 했어요.딴사가 여기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문제는 이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압축한 거는 최소한의 정도, 이 정도면은 합격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압축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없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당할 때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말이죠. 실업자가 갖는 특성은,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이 안 난다 시험장에서 딴 거 뭐 넣어도 됩니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직업 지도 방법은 실업했으니까 충격받죠. 특히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충격 완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격을 완화한다. 그리고 맨날 실업자로 있을 수 없으니까 다시 복귀를 해야 되겠죠. 직업 복귀 훈련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뭐냐면 지도를 해준다. 특성하고 지도 방법이니까 먼저 직업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충격을 완화해주고, 그게 되면은 다시 딴 직업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게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복귀를 한다, 뭐 요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정리를 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를 해서 직업 상담학의 이런 8문제를 모두 이제 마치고, 다음에는 직업